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모습이죠. 코스피의 경우 마이너스권에 들어섰다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 매도세가 매수세로 또 돌아서면서 한때 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켜곤 있지만 100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수 자체는 빨간불이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테마와 종목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식 라방은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보시면서 함께하는 방에서 저희가 모두 방송 시간의 제한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모두 고민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방송 이외에도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정말 잘 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방송 주식 라방입니다. 네, 이어서 또 주식 라이브 방송은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 저희 같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의 메인 코너이자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탑 종목은요. 실제로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한 종목 매일 꼽아와서 전문가님들께서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원탑 종목까지 모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주식 라방 같이 종목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종목 라이브 배틀은 오늘 두 가지 테마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2차 전지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급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들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신생 ST 같이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또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부각받은 것도 있지만요. 오늘 LG 엔솔이 중국을 제치고 LFP 배터리를 프랑스 최대 자동차 업체 르노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 규모가 또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저희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테슬라와 함께 갔던 2차 전지 관련주와 이어서 저희 같이 자율주행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라이콤과 SOS랩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라이콤의 경우 미국 자율주행 기업에 실제로 라이다의 그 초소형 물량, 초도 물량을 테스트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또 국토부에서 저희 자율주행 관련한 자율차들이 안전하게 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자율주행주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원탑 종목도 드리겠지만요. 지난달에 저희가 원탑 종목 그리고 또 장중에 단타 종목으로 드렸던 순간 포착 종목으로 이렇게나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HB 테크놀로지의 경우 저희 원탑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11%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저희 인성정보의 경우에도 저희 그날 이슈에 따라서 대응해 드리면서 이때는 원격 진료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7%의 수익까지
얻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또 도합 합쳐보면요. 한 달 동안에 170%가 넘는 수익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 분들, 저희 대표님들과 함께 전략 잡아서 전부 진입했는데요. 매수, 매도, 목표 손절가까지 저희가 전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혼자 이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이 수익률까지 같이 얻어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나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간단하게 스캔하신 다음에요.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전략들까지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원탑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주식나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로이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날씨도 이렇고 시장도 이렇네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다시 한번 또 상승하기 위한 그런 도약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 지금 시장은 이렇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그런 테마들 준비했으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6월에 좋았던 기세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에 많이 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오늘 증시 보시면은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여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제와 시장 분위기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전일과 동일하게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하락 종목 대비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환율도 조금 이제 원달러 환율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미 증시가 조기 폐장이고 내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오후장에서도 계속 장 마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어떤 특정 섹터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은 지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좀 주가가 많이 몰리고 있다. 그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최근까지 상승 추세였던 이런 업종들이 또 이제 근래에 보시면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다라는 건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뭐 업황이 굉장히 좋더라도 지금 증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장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연준 뭐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일과 어제 좀 이렇게 경계감이 나오고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좀 뭐 어제 연준 발언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연준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는 할 건데 아직 인플레에 대한 확신을 얻기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상승과 하락, 등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등락을 이렇게 견디는 게 사실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어제 증시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빠졌고 오늘은 증시가 뭐 물론 상방인데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처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간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장시간 투자를 하는데 장기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똑같은 어쨌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좀 짧게 보고 판단하시는 경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VS 종목 보시면은 좀 대형주도 준비를 했고 중소형주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또한 기다림 또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증시가 아무래도 상반기 내내 좀 어두웠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이제 저평가된 시장에 수급이 붙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증시 자체는 뭐 일단 그 오후장 들어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이 흐름이 그렇게 뭐 재밌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일단 오늘은 사실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하지만 않으면 음전하지만 않으면 좀 선방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게 과연 뭘까요, 앵커님? 오늘 근데 HLB 관련주들이 전부 지금 거의 상위권에 상승 흐름에 정말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만 보더라도 HLB 관련주들로 지금 상승 종목에 쫙 있어서 저는 이 점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식을 네. 대략적으로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HLB 이렇게 그룹주들이 올라올 때 네. 우리가 또 지난번에는 포스코 그룹주도 올라왔고 에코 그죠? 네. 에코프로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섹터별로 수급이 도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금융주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금융주들이 사실 지금 뭐 밸류업이다 뭐다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금융주들이 특히나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공략하면은 배당도 받고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또 대선과 관련해서 그렇죠. 트럼프 후보가 또 당선이 됐을 때 금융주들이 정말 강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1차 우리 토론회 보시면은 거의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패했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보니까 이걸 좀 뭔가 반전시키고 싶어서 네. 나와서 이제 좀 평소와 다르게 옷도 좀 풀어헤치고 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른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번 좀 대선은 아마 좀 기울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네.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그 방산 업종에는 꼭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업종 외에도 이렇게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원래 우리가 뭔가 이제 정치성에 있는 테마주들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금융주도 좋지만 뭐 대선 관련해서는 방산 업종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나토에 결국 저거잖아요. 나토에 왜 내가 방위비를 다 분담해야 되느냐. 니들도 같이 내. 그러면 결국 나토에서 그리고 유럽국에서 방산 관련한 이제 수주가 많아질 텐데 수입이 많아질 거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 K 방산은 어쨌든 가성비가 훌륭한 그런 그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뭐 이렇게
결과값이 명확하게 도출돼 있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뭐 방위 산업에 관련돼서 정말 방위비 분담해라. 그래서 방위 산업 산업 경제가 활성화가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 이럴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테마주 장세,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슈를 잘 체크해 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좀 내가 어떤 업종을 모아야 될 거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슈에 주목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슈 안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잘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차트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앞으로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수급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당분간은 그 상승과 하락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지만요. 어떤 종목들의 이슈를 잘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다림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또 박스권만 계속 이어가는 답답한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저희와 같이 잡아보시면 정말 수익 많이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방송에서 수익 받아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에만 도합 세 자릿수 17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는데요. 저희 세명전기의 경우에도 저희가 전력 수요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21일 바로 하루 만이죠.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저희 넥스틸과 디케이락의 경우에도 철강 관련주로서 계속 가스 관련주 올 때마다 저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넥스틸과 디케이락만 합쳐서도요. 88%가 넘는 수익률 지난달에 안겨드렸었고, 저출산 관련 대책이 나왔었죠. 그때 저희가 꿈비를 공략했습니다.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꿈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21% 넘는 수익률까지 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원탑 종목만 하루에 잘 잡아가셔도 수익률 내 계좌에 찍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날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드리는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도 잘 잡아가시면 저희 함께하는 방에 QR 찍고 들어오시면요. 이 정보들까지 저희가 모두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7월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 계좌의 수익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라운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의 그 차량 인도량을 상회를 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작년의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수치였지만 1분기 대비 성장하기도 했고 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의견 때문인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신성 ST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대장주도 다뤄주시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기업 르노에 전기차 59만 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 그 수주액이 또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부각이 되면서 현재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가져온 게 아닌가 또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신성 ST의 경우는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같이 또 ESS 시장 공략 가능성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정말 쟁쟁한데요. 어느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뭐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게 한 석 달, 넉 달 전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40만 원 아래로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에도 네. 1년 조금 지난 전에도 제가 이제 5만 원대 도달했을 때 네.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40만 보유해라. 40만 원 아래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제치고 그 LFP 배터리 네. 수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도 어쨌든 중국이 거의 뭐 자원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서 그랬나요? 그 저가 공세가 지금 이제 또 관세 부분도 있고 무역적으로 이제 미국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이거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담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지금 상승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네. 이 가격대가 계속 모아가야 되는 시기. 우리 왜 옛날 우리 투자자분들 맨날 질문 주시는 게 네. 삼성전자 7만 원에 샀는데 지금 7만 1,000원인데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음. 이렇게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뭐 내가 여유가 된다라면 진짜 적금 분다 생각하고 조금씩 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의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하락은 사실상 뭐 배터리 업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배터리 업계 부진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었고, 일단 영업이익은 어쨌든 뭐 적자는 아니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주가를 짓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 증권가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이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그 어쨌든 추천가는 높습니다. 추천 목표가는 높은데 이게 저도 사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 기업이 사실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 저평가 구간이죠. 저점 깨지고 내려왔고 최근에 이렇게 저점 만들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포에 살아. 아, 그죠? 네.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공포에 아무거나 주워 담자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뭘 하는지 명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확실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알아주는 기업인데 주가가 저평가됐다? 담아야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대형주고 무겁고 그래서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 상장 후부터 이렇게 좀 추적해 보시면은, 자, 상장하고 나서 주가 빠진 다음에 이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이거 상장하는 날 시가에 팔았어야 되는데 저는 안 팔았어요. 저도 이거 샀거든요. 네. 저는 안 팔았어요. 저는 상단에 팔았습니다. 오. 자, 주가가 결국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 엄청 강하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네. 주가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급락 맞고 나서 V자 반등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무겁다. 그리고 뭐 대형주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은 결국은 이런 구간, 뭐 중소형주들처럼 뭐 하루에 30%씩 이렇게 안 올라가도 결국 이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죠. 역사적인 저점이잖아요. 이런 가격대는 사실 여기서 더 뭐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증시가 뭐 계속 좋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주가 하락이 조금 나오더라도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업종, 2차전지 업종에 관심이 있고, 지금 2차전지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근데 2차전지 시장에 관심이 있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안전한 기업에 좀 적금 대신에 이렇게 투자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좋은 가격대니까 이런 가격대 한번 눈여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앞서 우리가 본 종목보다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네, 그럼 신성 ST도 혹시 한번 같이 다뤄주실 수 있나요?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마찬가지죠. 2차전지 업종의 2차전지 섹터 보시면은 종목들이 거의 다 전반적인 조정이 다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뭐 인터배터리 있을 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섹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뭐 지금까지 이제 최근까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업황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 빠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지는 사실 뭐 확실하게는 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업황은 힘들어요. 지금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사실 2차전지 섹터를 보시면은 이
테슬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네. 어제 테슬라가 뭐 10%대까지 막 급등했다가 조금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차트상에서 볼 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이런 저항대 부근까지 오면은 좀 저항 맞고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도 똑같아요. 지금 바닥 지지 받고 바닥에서 추세 변곡이 만들어지는지 최근에 이제 추세 변곡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전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저항대 돌파가 나오면 뭐 충분히 우리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1라운드의 승자는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덩치가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빠른 상승, 급등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요. 분명히 정말 목표가 분명하고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담아가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의 승자는 LG 에너지 솔루션 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함께하는 방에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배틀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갖고 계시는 시장에 대한 고민들도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수익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수익률표만 보셔도 한 달 동안 이렇게나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 HB 테크놀로지 6월 25일에 진입해서요. 3거래일 만에 수익률 11% 안겨드렸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도요. 저희 해운주들 정말 잘 갈 때 두 차례 공략을 했었죠. 6월 21일에 들어가서요. 한번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25%의 수익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내면서 6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단타 종목으로 장중에 옵트스 제약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청산하면서 18% 넘는 수익률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익률, 나 너무 부럽다. 이 수익률이 내 계좌에도 한 번만 찍혀봤으면 좋겠다. 7월 하반기 시장 시작하자마자 모든 종목들이 지지부진해서 너무 힘든데 나도 좀 수익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 방송 시간 중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저희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30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자율주행차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이콤과 SOS랩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관련한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판 테슬라 FSD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콤과 SOS랩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자, 일단 우리 대장주 따라가야죠. 대장주 라이콤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라이콤 꼽아주셨습니다. 라이콤 오늘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7% 넘게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유로 라이콤을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라이콤이 하는 일을 보면요. 네. 이제 레이더를 결국은 이제 북미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기업들에. 그쵸. 근데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그리고 해외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네, 가장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늘 오늘도, 라이콤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장중에 20%까지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자율주행 섹터가 뭐 투자자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섹터가 이슈가 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요.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막 어떤 특정 업종처럼 수급이 몰린 업종처럼 막 연속적으로 급등을 보여줄 만한 그런 섹터는 아직까지는 못 돼요. 국토부에서 로드맵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UAM이든 뭐 로드맵은 항상 나왔었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좀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맥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거의 자동차, 뭐 UAM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세간에 뭐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뭐 생산용 로봇,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의 자율주행이 뭐 가장 많이 좀 도입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 뭐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돼요.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사실 과거의 대장주였던 뭐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는 라이콤이 뭐 통신업종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이콤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추세를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SOS랩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이후에 사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추세 변곡으로 보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라이콤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 종목을 공략할 때 차트를 볼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 지지가 일단 명확하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 제가 매주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탈될 것이냐 혹은 들어 올릴 것이냐에 대한 사실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눌림목 구간은 결국 전 저점보다 저점이 높다라는 기준 하에서 좀 추세적으로 볼 때 상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 거의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거의 모든 종목이 사실 차트 보시면은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뭐 짧게라도 상승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사실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차트가 뭐 있어야 해석을 하죠. 캔들이 7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고요. 뭐 이슈라든지 기업의 모멘텀 등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규 상장주들은 명확하게 좀 바닥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빠지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이제 초급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라이콤이 우리가 기존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고 진입하고 공략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라이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라운드는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라이콤을 꼽아주셨는데요. 라이콤은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죠.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를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장주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실제로 라이콤은 통신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 해석하기 좀 어렵고 뭐 이 시세를 이어갈지가 명확하지 않은 SOS랩보다 라이콤이 훨씬 더 공략하기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맞춰봤는데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와서요. 함께하는 방에 있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DN이 지금 23%대 지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쏴줬는데도 현재 마이너스 20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덜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버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시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선 관련돼서 네. 뭐 좀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태양광 산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 보시면은 거의 다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적합하지가 않고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보고 뭐 홀딩하는 것보다 사실 어느 정도 좀 비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바이든 리스크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고 뭐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끌고 간다. 저는 뭐 그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대응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국 태양광 섹터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눌렸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홀딩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꼭 굳이 내가 이걸 조금 덜어내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하단에 뭐 스탑로스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절반 정도 매도 물량을 걸어놓고 그리고 홀딩하시는 게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기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함께하는 방에서 SDN 질문 나와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홀딩하시는 것보다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또 추천을 드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간 라이브 배틀까지 마쳐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테마주일수록 어떻게 그날 시장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일수록이요.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전략 다 세워드렸고 수익률까지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만 받아보셔도요. 수익률 정말 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표만 보셔도 지난달에 저희가 수익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모두 대표님들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나 많은 수익률 받아가셨거든요. 저희 오늘 로이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로이 대표님께서 현대로템 잡아주셨을 때 저희 13%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 저희 원탑 종목으로 방송 중에 드렸습니다. 14%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죠. 여기에 콜마홀딩스 저희 화장품 관련해서 의료 관련해서 저희가 드렸을 때 12%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가셨습니다. 네, 오늘도 나는 이 수익률 받아가고 싶다. 이 방송에서 주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 찍고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7월 하반기를 준비하는 수익률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로이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관심 테마와 종목 같이 살펴보고 장중에 저희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메시지 정말 좋아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메시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각 종목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짧게 시야를 좀 좁히면 뭐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좋은 종목을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오는 장세에서 담아두시면요. 2달 뒤에 그리고 3달 뒤에는 정말 엄청난 수익률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2달 뒤 그리고 석 달 뒤에 어떤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는 섹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섹터를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드렸어요. 뭐 현대차 IPO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이제 좀 선발주들만 좀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시장이죠. 근데 지금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의 바로미터죠. 북유럽 3개국 중 하나인 이 스웨덴에서 현대차 현지 법인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향 매출이 또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생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당장 현대차가 법인을 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담아뒀다가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잘 묵혀서 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미래차 부품 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마 내일이나 금요일 날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 지정을 하고 육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개의 기업을 미래부품 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 거의 뭐 친환경 사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다가온다. 뭐 규제도 풀어주고 금융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 해소해주고, 결국 이거는 앞으로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법을 보시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과연 뭐 재무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뭐 친환경 부품을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 부품만 생산을 하느냐, 이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 자동차 기술 적용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원력으로 하는 자동차다. 그리고 녹색 기술, 정보통신 기술, 지능정보 기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렇게 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미래자동차 기술에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시켜서 뭐 서비스 분야, 그리고 뭐 전반적인 부품 산업 생산을 비롯한 뭐 연구 개발, R&D, 실증, 그리고 생산까지 유통까지 뭐 이렇게 뭐 밸류 체인을 좀 명확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 정책이라든지 뭐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정말 뭐 굉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도 K칩스법 뭐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관련 업종들이 정말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업이 사실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고 가는 종목만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옥석 가리기 잘해서 종목들 예쁜 종목, 정말 미래 모멘텀이 확실한 풍부한 그런 종목들을 담아 두신다면 우리가 뭐 지금부터는 사실 준비를 잘 해둔 거겠죠. 우리는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해당 섹터가 다시 한번 순환을 돌아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종목들도 한번 보고 갈 건데, 종목 보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넘어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유럽형 매출이 또 증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수혜에 대한 전망까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래차 부품 사업법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2027년까지 100개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죠.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따로 또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부품 사겠죠. 엔진이라든지 뭐 구동 부품, 그리고 친환경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보면은 자동차 이렇게 무인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래적인 모멘텀으로 좀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이 차트가 그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좀 행보하면서 박스권을 연출했던 그런 차트와 좀 비슷하게 동일하게 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형성한 종목들을 보시면요. 결국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적정 구간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적정 구간 이상 상승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을 연출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지지 라인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들 보시면은 지지 라인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55,000원 부근이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로는 이 구간이 결국은 진입 구간이 될 것 같죠. 진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는 상단 저항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55,000원 부근이 진입가가 될 것 같고요. 65,000원 부근이 일단 1차 매도 그리고 해당 구간 저항대 지금 사실 올해 왔죠. 올해 행보했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 지금 돌파하는 시기에 지금 조정 잘 나오고 있습니다. 쐐기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이슈가 붙어주는지 이런 저항 구간에서 항상 이슈가 붙어줬을 때는 뭐 신고가 달성해버리죠. 웬만한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한국단자. 한국단자도 최근에 이 전기차용 커넥터가 이 산업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평가예요. 우리 뭐 PBR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PBR도 보시면은 저평가 상태고 주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상단에 있지만 저평가 구간이에요. 결국은 당장에는 우리 전기차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뭐 매출 증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조금 기다리시면 또 주가가 반등할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 뭐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격대는 맞아요. 6만 원대라는 게. 근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뭐 과비중이 아닌 저비중으로 조금 더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DIC입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 좋았는데 완전 뭐 교과서였죠, 그죠? 교과서였는데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이 깃발형 패턴을 배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상승 이후에 조정 들어왔고요. 상승 저항 구간 돌파하니까 주가가 급등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눌렸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뭘 기대해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이번에 상승이 뭐 기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구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폭스바겐에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2분기부터 기업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 이만큼 받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N자 파동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탑 종목까지 좀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탑 종목은 이 조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좀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 이 SRC 포커스링 수요 증가가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00억 이상 규모의 공장 증설까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해서 캐파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로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유리기판용 이 폴리싱 장치 특허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최근 저점 찍고 이제 추세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유리기판 때문에 너무 급등했었는데 뭐 어차피 조정을 다 받았고요. 추세 보시면은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점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추세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조정받고 다시 들어올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61선 지지 굉장히 잘 받고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은 현재 바로 진입하시면 가장 좋은 종목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종목명은 제가 이제 오늘 텍스트로 좀 남겨드리고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탑 종목은 또 유리빛 기판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진입하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